현장 포착으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현장을 공개합니다. 자, 현장 포착 첫 번째 현장. 책 좀 찾아주실래요? 자, 오랜만에 우리 에일리 씨 오신 김에 현장 포착하는데 요거는 이제 오랜만이다. 저 썸네일을 보고 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예측하는 겁니다. 아, 프로파일러도 준비하셨으니까. 네, 딱 보면 알죠, 예. 상황에. 영상 보면은. 정말 네.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또 못 찾았다고 막 책 던지고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에휴. 아니면 뭐 딱 보니까 지금 왼쪽에 계신 분이 복장이 직원분 같아요. 복장이 그죠? 아, 그리고 왼쪽 분이 책 좀 찾아주실래요? 부탁을 한 것 같은데 그 다음 상황 그거까지 힌트 제가 드리겠습니다. 뭐 어떻게 될까요? 예. 서점에서 아니면은 공범이 있어서 어. 네 이렇게 서점 주인분의 시선을 한 명이 시선을 끌면서 질문을 계속하고 뭐 찾아달라 이렇게 예리하다. 한 다음에 뒤에서 공범이 이제 카운터? 털어가는 거죠. 카운터를 털어요? 프로파일러 담당. 야. 자, 과연 서점을 찾은 남성이 지금 어떤 책을 찾고 있는 건지, 그리고 왜 책을 찾아달라고 한 건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작년 10월에 부천에 있는 한 기독교 전문 서점입니다. 자, 저 위쪽에 한 남자가 서점 안으로 들어왔어요. 자, 이분은 이 서점의 20년 된 단골 손님입니다. 단골 손님이. 네. 착한 사람인가? 그래서 점원들이랑도 잘 아세요. 여러 책들을 살펴봅니다. 시민 영웅인가?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장면이었습니다. 직원에게 책을 찾아달라고 부탁을 해요. 갑자기 이유 없이 책으로 막 폭행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나서 또 본인은 서점 곳곳을 유유히 둘러봅니다. 그런데 이때 책을 몇 권 골랐습니다. 그리고 진열대 사이 바닥에 책을 내려놓습니다. 도대체 저기에? 무거워서 내려놨나? 뭐지? 왜 그러지? 그리고 바로 다시 일어나서 또 다른 책을 또 골라요. 너무 많나? 살 그리고 게? 다시 아까 그 지점에 와서 책을 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는 그리고 카운터로 갑니다. 네, 카운터로 가서 다 사지는 않고 고른 책 중에 일부만 계산을 하고 떠납니다. 네.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난 어느 날, 이거 엄청 오래 걸리는데? 이 단골 손님은 절도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절도 현장을 보셨습니다. 에? 아니 저 계산하고 나갔는데? 못 봤어요? 그뭐 다 보여드렸는데? 놓고 바닥에 놨잖아요. 그냥. 어. 옷 안에다가 숨겨놨나요? 어? 옷 안에다가 옷 안에? 겉옷을 입고 있거든요. 어. 모양이 이상하잖아요. 옷 모양 이상했어요? 대단해요. 이거 이렇게 벌어져 있지 않아요? 할 때? 지금 에일리의 또 추리에 빠져들고 있는 김동현. 지금 아니 벌렁벌렁 하는 거 보니까 지금 아니 왜냐면 정답을 뺏겼다는 눈치인데. 정답을 전혀 아닐 것 같았는데 이제 쓰리캅스 분들의 반응이 너무 기발한 깜짝 생각을 놀랐어. 했다는 듯한 리액션이었단 말이죠. 기발한 예를 들면 생각이요. 이 옷 안에다가 주머니를 포켓에서 다 만들어 놓은 거죠. 와. 책을 한 권 한 권 다 꽂은 거예요. 그 책을 열면은 거의 책장이에요. 여기가 따다다다다다. 자, 에일리 씨의 추리가 맞는지. 예, 저와 에일리 씨의 추리가 맞는지. 이야, 잘 주워 드세요. 에일리 씨 추리에 숟가락 얹은 김동현 씨까지. 예. 과연 두 분이 추리한 내용이 맞을지. 두 분. 지금부터 아주 놀라운 광경을 CCTV로 보시겠습니다. 자, 다시 봅니다. 자, 여느 때와 같이 단골 손님이기 때문에 서점에 들어왔어요. 이 서점 뭐 어디가 어딘지 다 알고 계세요. 그 책을 고릅니다. 그리고 진열대 사이사이에 내려놨어요. 넣는 것도 보이거든요? 네. 이렇게 쓱 넣는 거야? 뭐야? 자, 그러더니 앉아서 CCTV 사각지대로 예. 진열대 사이에 자기 몸도 숨깁니다. 갑자기 쏘고 갔네. 저길 안에. 수상한 네. 행동이. 자, 그리고 잠시 후에 일어났어요. 그런데
어머 여기 있어 여기 다양이 있어. 진짜였어. 네, 사실 이 남성은 고른 책들을 일단 진열대 사이 CCTV가 안 잡히는 곳에 한 곳에 모아둡니다. 그리고 진열대 사이에 앉아가지고 책을 코트 안으로 숨겨요. 오. 네, 그리고 휘파람을 불면서 네, 이렇게 일부만 계산하고 떠났던 겁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절도를 하기 위한 3가지 계획이 있었습니다. 자, 3가지 계획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직원들이 모두 카운터를 비운 사이를 틈타서 모니터의 CCTV 화면을 살펴봅니다. 사각지대를 파악한 네, 거네. 이게 지금 어디를 잡고 있나. 그리고 화면이 꺼져 있구나. 이걸 확인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어머 이상해. 너무 어색하네. 직원이 다시 오니까 박수시를 치면서 휘파람을 불면서. 자, 그리고 2번째 계획입니다. 큰 책 아래 그거보다 작은 크기의 성경을 숨겨서 감춥니다. 네. 좀 큰 책이 있으면 밑에 있는 얘가 안 보이니까 가려지니까. 이렇게 네. 가려서 이렇게. 이게 2번째 다니는구나. 계획입니다. 3번째, 서점에 들어가기 전에 ATM 옆 구석에 미리 쇼핑백을 숨겨두고 들고 가야 되니까. 네, 집에 그리고 얼마나 훔치는 거야. 참. 책을 훔쳐서 갖고 나온 다음에 나와서 쇼핑백을 숨겨둔 곳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책을 넣고 쇼핑백 안에 담은 다음에 갑니다. 와. 네. 많이 훔친 날은 박스를 갖고 갑니다. 네, 상자까지 이용을 하면서 책을 훔쳐갑니다. 어떡해. 항상 갈 때는 항상 휘파람을 봅니다. 아니 적은 돈이 아닌데. 야 얼마나 훔친 거야? 이렇게 성경 절도범이 훔쳐간 책은 2주 동안만 246만 원어치였습니다. 오 저게 다가 아닐 것 같은데. 오 마이 갓. 246만. 2주 동안 적은 책이, 금액이 책값이. 아니에요.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적은 금액 아니죠? 이제 저 정도 책 절도범이면 어떤 책이 비싼지 좀 잘 보면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비싼 네. 책만 고른 것 같아요. 진짜 20년 동안 훔쳤으면 어떡해요? 이거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사장님은? 네. 이제 저 범인 남자는 CCTV가 꺼진 줄 알고 지금 박수치면서 좋아했잖아요. 근데 사실 CCTV는 보시다시피 작동 중이었습니다. 단지 지금 저 모니터 화면만 꺼져 있었던 상황이에요. 네. 그거 몰랐던 거죠. 네, 그리고 해당 서점이 기독교 서적을 판매하는 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성경 절도범은 한 권당 8만 원에서 9만 원대에 이르는 고가 성경책을 위주로 훔쳤고요. 이 한 번에 훔친 책들의 무게가 10kg이 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무거워요. 진짜 이게 훔친 책 담아갈 가방은 밖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10kg를 온전히 내 몸에다가 담아서 가야 되는데 그게 절대 가벼운 무게가 아니거든요. 그러게 저거 바지에 안 벗겨진 것도 신기하네. 네, 어느 날 진열대에 있어야 할 고가의 성경책들이 없어진 걸 직원이 이제 발견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CCTV를 돌려봤는데 단골 손님인 줄 알았던 저 성경 절도범을 수상한 행동이 찍혀 있는 걸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근데 저 지금 영상을 보면서요. 예전에 잡았던 소매치기범이 생각이 나요. 그 소매치기범도 똑같이 바바리 코트를 입어요. 그리고 내피를 다 제거합니다. 그리고 호주머니 양 그 주머니에 손을 딱 껴면 주머니에 손 놓고 있는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네. 근데 내피가 없기 때문에 여성들 뒤에 핸드백 딱 가가지고 손이 아래에서는 이렇게 해서 지갑을 꺼내는 거죠. 그런 현행범을 검거한 적이 있는데 딱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되네요. 머리를 고였는데 쓰냐. 아, 그러니까요. 진짜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CCTV를 돌려보지 않았다면 계속 아마 피해를 당하고 계시지 맞아요. 않으셨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단골 손님이 척 속였다는 게 진짜 너무한 것 같아요. 맞아요. 얼마나 배신감이 클까. 아니, 책을 허리춤에 이렇게 넣는 저 자세들이 너무 많이 해본 자세인데 너무 자연스럽고 한두 번 해본 게 아닌 이거 것 같아요. 조사하면 이거 피해 금액이 더 나올 것 같은데요. 뭐 다른 데서 이럴 수도 있고. 저 서점만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영상을 확인한 피해 사장님은 기독교 협회와 전국 기독교 서점에
피해 사실을 알렸는데요. 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설마? 다른 데도 있나 보다. 진짜로? 대전, 전주, 군산, 익산, 그리고 순천 등 11곳에서 성경 절도범에게 절도 피해를 당했다는 연락이 물밀듯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돌아다녀.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는 절도범이 옷 안에 책을 넣는 걸 손님이 목격한 적도 있었고요. 또 어떤 곳에서는 평소 절도범의 행동이 의심스러웠는데 그날은 책을 훔치지 않아서 신고하지 못했다는 사장님도 있었습니다. 아니 책을 바지 뭐 허리에 숨겨야 하니까 엉덩이를 덮는 긴 외투여야 했나 봐요. 뭐 자기 나름대로의 작업복이라고나 할까요? 절도 작업복. 예. 여름엔 비수기인가? 여름엔 어떻게 하나요? 여름에는 더울 텐데. 그러니까 여름에는 더울 텐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은요. 한 서점에서 이 절도범이 나는 구례 지역에서 활동하는 목사입니다. 어머, 사기까. 그러니까 좀 외상을 좀 해주시죠. 어머머머. 그랬던 적도 있대요. 네. 아니 기독교의 교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남의 물건을 절대 안 훔치죠. 그렇죠. 그것도 거짓말일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성경 절도범에 대해서 수소문을 했더니만 직업이 목사는 아니었고요. 다행이다. 과거에 서점을 운영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게 그리고 비싼지 아는구나. 종교 관련 서적도 판매를 했었답니다. 그래서 아마 자신이 운영하던 서점을 폐업한 이후에 다른 서점들을 돌면서 절도 행각을 시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야, 잘 안 해요. 서점의 그거를 잘 서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아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뭐 자기 서점이 잘 안 되고 다른 서점이 잘 되니까 배 아파가지고 그런 건지 뭐 이유를 모르겠네요. 근데 저렇게 많은 양들의 성경책을 훔쳐서 도대체 뭐 어떻게 한 거예요? 어떻게 뭐 파나요? 가서 판 거예요? 아니면 계속 이렇게 쌓아뒀는지 왜 하필 또 성경책이었는지 그런 것도 너무 궁금해요. 중고마켓에 파나? 피해 점주들이 가장 궁금했던 점도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왜 그리고 훔친 성경책은 어떻게 했을까? 피해 점주들이 추측을 하신 게 있어요. 아마도 저 절도범 주변에 있는 교회 사람들이 성경책을 좀 구하고 싶다란 말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 사람은 내가 구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훔친 책을 가지고 가서 시중보다 싼 값에 팔아서 이익을 챙긴 건 아니겠느냐라는 추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제 피해 점주들의 추측을 전해들은 저 절도범이 뭐라고 했냐면 돈을 받은 적은 없다. 라고 주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이 돼요. 책을 훔쳐서 싼 값에 판 적이 없다던 이 절도범. 그렇다면 CCTV에 찍힌 상황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내가 80살 넘었는데 이빨이 없기 때문에 그 이빨 트레이통을 갖고 다니면서 이제 옷 안에다 넣었다가 빼고 그랬고 수첩도 갖고 다니면서 의심은 받은 건 사실이에요. 거기 앉아서 내가 이제 틀리통 끼고 하고 조금 애져서 좋거든요. 거기가 손님들도 안 보고 해서. 틀니를 빼고 고백을 끼느라고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했다는 주장입니다. 아유, 말도 안 돼. 왜 저기서 저기서 빼요? 갑자기 틀니를 밥 왜 먹는 빼? 데도 아니고. 참 재밌는 분이네. 그래서 내가 이제 구입하려고 했던 거를 거기다가 두었던 거요. 참말로 나도 지금 한참 억울해요. 내가 잡지책 한 권이라도 가져가고 무슨 증거만 있으면 내가 벌을 길게 찍혔어요, 받아야지요. 모양이. 그런데 증거가 없어요. 없어요. 책을 훔쳤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저렇게 저기 있는데 들고 나가. 끝까지 발뺌을 합니다. 아이고야, 아이고. 80이 넘으셨는데. 그리고 이 편지는 절도범이 서점 사장님한테 본인이 직접 수기로 작성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동안 신경 쓰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금년 80세인데 2년 전부터 치매 증상도 있어 이랬다 저랬다 또 하고 있어요. 너무 근데 치밀하게 훔치셨는데, 그러게. 협회에 알리려면 확실한 증거의 책이 있어야 하지요. 너무 죄송할 뿐입니다.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죄송하다라고 편지를 썼는데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말만 계속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무슨 반성문도 아니고 왜 저래요? 뭐 죄송하다고 했다가 치매라고 했다가 증거는 없지? 뭐 그러면 못할 거야. 뭐 하지 마. 뭐 이런 말 갖고 너무 양심이 없는 분이다. 나이를 어디로 드신 거예요? 그리고 뭐 다들 이제 예상하시겠지만 심신상실을 주장할 때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질병 중에 하나가 치매이기 때문에요. 뭐 그런 핑계를 우선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그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책을 훔쳤을지가 모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인정도 안 하고 끝까지 발뺌하고 증거 이야기하면서 놀리는 것 같아서 뭔가 괘씸죄를 더 추가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 사건 발생 이후에 피해 점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CCTV 영상을 포함해서 증거들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형사 입건했고요.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남성의 경우에는 상습적으로 책을 훔친 사실이 아마 입증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정도가 선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현장 포착. 다음 현장을 공개합니다. 내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뭐이 있어요? 자, 뭐가 있을까요? 내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내 머릿속에 지렁이 있어요. 지렁이가 있어요. 근데 이 자르시는 분들이 저 장갑이 진짜 약간 전문 의든 이런 그러네요. 약간 병원이나 의료 이런 데가 아닌가. 날카롭네요. 옷이 의사 선생님 옷이 아닌데? 군대인가? 군대. 머리로 저러고 갈 수 있나? 근데 군대 저렇게 머리 밀고 가잖아요. 네. 군대. 희색? 저 라텍스 장갑은 의료용뿐만 아니고요. 네. 현장 수사, 네, 또 사법 이런 지금 DNA 테스트 하려는 거예요? 모발 테스트 하는 거예요? 모발을 뽑아가지고. 모발 투지 마약했다. 모발 테스트. 마약했네. 마약해서 머리 채취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헛소리를 한 거야. 마약하면 내 머릿속에 뭐 개미가 기어다녀, 뭐 바퀴벌레가 기어다녀 막 이러게. 알았어. 아무튼 채취하자. 뭐 이러고 오신 거 아니에요? 날카롭습니다. 저는 이좀 전문적으로 좀 가자면은 약간 이 추리 영화 같은 거 보면 내 머릿속에 지도가 있어요. 지도 같은 거. 지도가 있어요. 그 지도 같은 거 해놓잖아요. 막 이게 문신처럼. 프리즌 브레이크. 그래서 이걸 머리 깎으면 그 안에서 그 맵이 나오는 거죠. 전문적인 소설. 프리즌 브레이크. 그 두피에 문신을 한 거야. 문신, 지도. 그 머리를 깎으면 지도가 나와. 비밀번호라든지. 자, 머릿속에 들어있던 물건의 정체. 충격 그 자체입니다. 보시죠. 자, 머릿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뭐지? 여기는 콜롬비아입니다. 콜롬비아 라파엘 누네스 국제공항인데요. 공항이었구나. 네, 작년 2월에 이 지금 보안 검색을 하고 있는데 수상한 점이 포착됐습니다. 안에 마약 그걸 했나 보다. 한 남자를 지금 검색을 하고 있는데 머리 부분 한번 봐주세요. 마약이 있나 보나? 자세히 머리 쪽을 보시면 저기 뭐가 뭐 듬성듬성 머리 안에 웬 동그란 물체가 잔뜩 있습니다. 이런데 숨기는 거야? 자, 모자를 벗겼더니 가발! 가발이야? 머리 뚜껑이 열렸습니다. 머리 뚜껑이 열렸습니다. 가발이었어? 그리고 옆에 접착제를 붙였어요. 안 떨어지게. 그래서 여기 이 징그러. 어머. 머리 안에서 흰색 물체가 보입니다. 저렇게 많이? 머리 깎아놨네. 자, 이 물건의 정체는 바로 마약이에요? 마약이야? 머리살. 마약이었습니다. 와, 양 너무한데. 너무 욕심냈다. 와. 실형 안 걸리나? 자, 간이 검사를 바로 시행했어요. 저 뭐야? 이게 마약인지 아닌지. 시약 검사. 코카인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엄청나다. 네, 이 남자는 즉시 체포가 됐고요. 콜롬비아. 이야, 저 얼마다. 이 범인이 소지한 코카인은 약 400회 분량이었습니다. 우와, 진짜 많다. 예.
놀라셨죠 좀? 네. 너무 깜짝 놀랐어요. 예, 이게 이럴 줄은 몰랐죠. 마약보다 뚜껑이 열려서 놀랐어요. 저도 너무 놀랐어요. 그 와중에 좀 궁금한 게 이 네. 범행을 위해서 머리를 자른 건지 잘랐나 아니면 봐요. 원래 좀 없으신 분을 자른 것 같아. 제가 봤어요. 그 있었어요? 스포츠 머리로 해가지고 짧은 데가 그 가운데만 맞아, 잘랐더라고요. 앞에 또 길어. 근데 그거 안 걸리려고 얼마나 단단하게 붙였으면은 뗄 때 그 가위를 이용해야 될 정도로 아파하더라고요. 네. 아파하더라고. 잘랐어. 왜 저런 짓을 했을까 진짜. 지금 콜롬비아에서 암스테르담으로 마약을 밀반입하려던 남성이 콜롬비아의 한 공항 검색대에서 적발된 건데요.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과거에도 마약 밀매 혐의로 이미 2차례의 전과가 있었는데요. 결국 남성은 마약 밀매 제조 소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진짜. 와. 뭐 예전에 히든아이에서 뭐 배나 뭐 오징어, 사탕 껍질에 숨겨온 사람 봤는데 가발은 처음 보네요. 머리 뚜껑에 저렇게. 근데 이렇게 보니까 진짜 마약이 전 세계적으로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됐다는 게 확 느껴지네요. 맞아요. 네. 너무 허술했다. 근데 가발은. 그러게요. 그런데 가발뿐만 아니라 정말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마약을 반입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아까 또 콜롬비아입니다. 아, 설마. 콜롬비아 한 공항인데요. 자, 임산부의 옷을 까 뒤집습니다. 저게 가짜야? 임산부 아닌 거 아니야? 인삼보 같죠요? 자, 임산부가 어디에다가 숨겼을까요? 보니까 복대네. 이 사람 임산부가 아니었습니다. 배가 훌러덩 떨어져 나옵니다. 여자면 할 수 있는 거다. 이 가짜 배 안에서 코카인 2kg이 적발됐습니다. 안 걸리나? 하지만 마약 운반에 동원된 건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설마. 동물? 동물? 여기는 코스타리카의 한 교도소인데요. 교도관이 교도소 담벼락 위에 올라가서 고양이를 잡으려고 그래요. 왜? 고양이를 잡아서 데려와 봤더니만 고양이가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은 옷을 잘라봤어요. 아니 애 털에다가 지금 저렇게 감아놓은 거야? 그 안에 마약이 나왔습니다. 어이구야. 아니. 아이고. 고양이의 마약을 칭칭 감아서 교도소 내에 마리화나와 코카인을 반입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야. 저 얼마나 무거웠을까 저 조그만 게. 예. 동물을 이용한 사례는 브라질에서도 있었습니다. 새야 이번엔 또. 교도소 내 깽단에게 마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비둘기를 사용했습니다. 대단하다. 이 가방 안에 마약을 담아서 운반합니다. 여긴 페루인데요. 페루에서도 역시나 비둘기를 이용해서 비슷한 방식을 쓰다가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교도소 안에서도 저러네. 정신 못 자. 차리고. 심지어 동물뿐만 아니라 아보카도? 아보카도에다가. 저거 어떻게 넣었지? 아보카도 씨앗 부분에 마약을 숨기기도 합니다. 어떻게 만들었지? 예쁘다. 어떻게 하지? 저걸 어떻게 다시 아보카도를 그러니까. 어떻게? 신기하죠? 이게 잘라서 기발합니다. 접착제로 붙인 건가? 네. 하다 고양이까지 옷을 입혔다고요? 그건 너무 수상하지 않아요? 무슨 죄야 고양이는. 그루밍하다 잘못해서 뭐 먹기라도 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고양이를 포획할 때 보니까 밤이던데 이 고양이가 어떻게 뭔가 좀 의심스러운데 이런 생각을 해서 잡은 건지 그러게요. 그게 좀 궁금해요. 교도관들이 네, 저 교도관들이요 코스타리카 내 이제 교도소 순찰을 일상적으로 하시던 중에 담장 쪽에서 고양이가 있는데 저 고양이가 흰색 고양이인데 혹이 불규칙하게 이렇게 나 있더래요. 그래서 왜 그럴까 이렇게 쳐다보다가 옷을 입고 있어서 그 입고 있는 옷을 벗겨 보니까 검은색 비닐에 쌓여진 물건이 고양이 몸에 단단히 이렇게 고정돼 있었던 거죠. 본의 아니게 마약 운반책 역할을 했던 고양이는 이후에 그 국립동식물건강서비스국으로 인계됐다고 합니다. 못 움직이고 있었나 보다 잡힌 거 보니까. 아니 해외에서는 교도소에서도 정말 마약 한번 해보려고 그 안에서도 정신 못 차리고 가준수를 다 쓰네요. 그러니까요. 요즘 우리나라도 마약 범죄가 많잖아요. 좀 걱정돼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도 아보카도 안에 코카인을 숨겨 들어오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진짜. 당시 적발된 양은 200kg으로요. 2천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었고요. 가격으로 따지면 무려 6천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너무 큰 거 아니야? 아보카도 아니에요? 뭐 너무 큰 거 아니야? 아보카도 씨앗가 하나에 6천억 원어치 마약을 숨긴다고 어떻게 누가 생각해요? 잘 나보기 전에는 그냥 정말 생 아보카도였는데요? 네. 어떻게 한 거야? 와. 자, 이처럼 한국에서도 외국 못지않게 마약 밀반입을 시도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이 사진 속에도 숨겨진 마약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안장 안에? 안장. 안장. 아니면 이런 손잡이 같은 데 있잖아요. 손잡이. 손잡이 뭐 말려 있잖아요. 그거 딱 빼면 그 안에 관 안에 이런 관 안에다가 손잡이. 왜냐면 다 비어있지 뼈대가 않아요? 다 비어 있잖아요. 다 비어있어요. 거기 저거 꽉 채워놓으면은 어. 6천원 돼요 저기. 야, 손잡이, 안장. 밑에 저 발 그런 거 빼면 받침대. 발 고무 빼면 저 안에도 넣을 수 있게. 저거 지금 이렇게 막아놓은 막의 안에 다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 야, 이거 뭐 다 프로파일러야. 네. 진짜 거기 있을까요? 보실까요? 거기 있나요, 진짜로? 맞췄다. 내가 맞췄어. 아, 안장이라고 안 고무 바닥에 고무라 그랬어요. 안장이라고. 고무 아니 가장 디테일하게 제가 돌려보세요. 판독 비디오 판독. 안장이라고. 자, 봐봐요. 예, 여기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이 실내 자전거 다리 부분을 깨 부숴 봤더니 저기. 예, 우와. 가루째 있습니다, 마약이 이 안에. 꽉 채웠어요. 꽉 채워놨네. 네. 나와요? 그리고 각설탕이나 수족관 자갈, 심지어 시리얼 사이사이에도 마약을 숨겨서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참 대박이다. 자, 이번엔 마스크입니다. 마스크에 어디요? 여러분, 마스크에도 마약을 숨겨서 들어온답니다. 자, 마스크를 갈라보니까 안에 마스크 필터로 위장한 필로폰이 발견됐습니다. 심지어 재봉실 심지에도 숨겨옵니다. 이거 지금 우리나라 그러니까. 거잖아요. 우리나라 사례입니다. 너무 무섭다. 그리고 필로폰을 녹여서 액체로 만든 뒤에 저게 되나? 식용유인데 완전히. 와. 식용 오일로 위장하기도 합니다. 와 근데 이거는 어떻게 어떻게 잡지? 무려 17만 명이 투약 가능한 양입니다. 어떡해. 너무 무섭다. 우리나라 왜 이렇게 이게 스케일이 크지? 와. 아니 이게 아니 우리나라 들어온 정말 엄청난 양의 마약이 한국에 풀릴 뻔한 거잖아요. 진짜 큰일 날 뻔한 것 같은데. 특히 아까 그 마스크 안에 숨긴다는 거는 정말 상상도 못 하는데 그거 어떻게 잡아내신 건지 어떻게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마스크를 어떻게 잡은 거예요? 네, 이 마약을 밀반입하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이 정말 기가 막히는데요. 마스크 사이에 필터가 있어요. 이 필터 대신에 액체 필로폰을 적신 천을 넣는 겁니다. 이렇게 몰래 들여온 다음에는 그 마스크 속에 있는 필터를 꺼내가지고 필터에 묻어 있는 필로폰을 정제해서 마약을 추출하는 겁니다. 야, 별의별 방법이 다 동원이 되는데 아니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마약을 들여오고 싶나 봐요. 제가 또 미국에서 살면서 가장 무서웠던 것 중 하나가 마약이거든요. 사실 가장 최근에 좀 무서운 경험을 했었던 게 뉴욕의 코로나 시기 때 지하철역에 이제 노숙자분들께서 숨어서 이제 좀 마약을 하시던 분들이 아예 거리로 나와서 길거리 통로판에서 마약을 그냥 대놓고 투약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처음부터 진짜 마약은 못 들어오게 막아야 돼요. 맞아요. 무서운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맞아요. 또 마약에 대한 처벌이 또 그만큼 높아져야 범죄를 저질하다가 그것 때문에 또 좀 줄어들지 않을까. 네. 갈수록 마약 밀반입 수법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는데요. 그 위험이 우리 사회에 스며들지 않도록 철저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권일영의 범죄규칙, 범인들은 양심이 없답니다. 관련 첫 번째 영상은요. 회사 동료와 함께 지내던 기숙사가 공포의 장소로 변한 사건입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죠. 무서워. 아니 안전한 곳이어야 되는데 왜?
작년 11월 경기도 화성의 한 공장 기숙사의 모습입니다. 왜 때려? 외국인 노동자를 향한 한국인 관리자의 일방적인 폭행이 시작됩니다. 아 진짜. 하지 마. 저 비겁해. 얼굴을 강하게 가격하기도 하고요. 왜 저래? 머리를 박아버리기도 합니다. 네, 무슨 머리야? 진짜 왜 저러는 왜 저러는 거야? 자신을 말리는 외국인 동료까지 밀어내면서 계속 박치기를 하는데요. 자기도 아픈데. 참. 그러니까. 네, 여보. 나안 해도 안 돼? 이러는 거야. 진짜. 폭행은 멈추지 않고 계속 어머 이어집니다. 어머 어머. 앞에서 공손하게 있는데 왜 저래? 해봐. 나라고. 나. 술 먹었나? 뭐 말이 약간 혀가 꼬였는데? 취한 거 같은데. 믿으려고 한 거 아니었어? 아니었어? 너 때문에 지금 잠 못 자고 뭐 그렇게 할 거야? 잠을 자야 되잖아. 당신 때문에 못 자 지금. 야, 어우 어머 얼마나 세게 치. 아이고 참 진짜. 아니야? 그래. 야. 맞은 곳이 아픈 듯 피해자는 머리를 부여잡습니다. 아프지. 이 영상에서만 확인된 폭행 건수만 무려 22번입니다. 왜 저러는 걸까? 아 비겁해 진짜. 예, 작년 11월에 40대 한국인 관리자가 한 기숙사에서 같이 살고 있던 베트남 국적의 38살 외국인 노동자를 상대로 주먹으로 때리는 것도 모자라서 박치기까지 하는 등의 일방적인 폭행을 했습니다. 이 폭행으로 인해서 피해 남성은 뇌진탕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아니 같은 기숙사에 살고 있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공포스러운 상황 아니에요? 아니 계속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당일 가해 남성은요, 피해 남성과 함께 술자리를 하던 중에 욕설을 내뱉고 저렇게 얼굴과 몸을 계속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폭행이 기숙사에까지 들어와서 저렇게 이어진 겁니다. 아니 기숙사도 같이 쓰니까 회사에서 퇴근을 해도 벗어날 곳이 없을 것 같아요. 저분들한테는 저 기숙사가 너무 생지옥일 것 같은데 어떡하죠? 도대체 무슨 이유로 저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네, 저 술에 취한 한국인 관리자가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한 이유는요. 기분이 안 좋아서였습니다. 기분이 안 좋아서였습니다. 아유, 진짜. 에이. 진짜. 아니 기분이 안 좋다고 저렇게 사람을 박치기 하고 저러는 게 정상이에요. 별 이상한 핑계를 늘 범인들이 대는데 매일 저럴 것 같아요. 저게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은 사람인 것 같은데. 얼마나 평소에도 저런 행동을 많이 했으면 옆에 계신 사람들도 무서워서 강하게 말리지도 못해요, 지금.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 같은 공장에 근무하는 동료들에 따르면요. 저 가해 남성은 공장 내에 있는 또 다른 그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도 상습적으로 폭언, 괴롭힘 등을 반복해서 행하고 그런 폭행 행위들을 일삼아 왔다고 합니다. 아유, 뭐 정말 이 타국에서 힘들게 일하는 노동자분들에게는 저 상황이 몇 배로 더 공포스럽게 느껴지고 창피해요. 제가 더 너무 화가 나고 창피하고 그래요. 그리고 이번 폭행으로 피해자가 내야 할 치료비는 50만 원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아휴. 그런데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황당한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뭐 어떤 제안이에요? 너무 말이 어이없을 것 같은데 어떤 제안이에요? 네, 회사 측은 폭행 피해자에게 지금처럼 가해자와 함께 일할 것을 지시하면서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치료비 포함 합의금 60만 원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아니 치료비가 50만 원이 나왔는데 10만 원을 합의금을 합의를. 야, 계속 같이 일을 하라고 지금. 그러니까요. 분리해도 시원찮을 판에. 네. 합의금도 뭐 문제 제기를 안 하는 조건으로 뭐 치료비에 조금 10만 원 더 주는 게 이게 무슨 합의인가요? 저거 2차 가인 것 같아요. 2차가 아니네 진짜. 저번에 저희 히든아이에서 외국인 노동자 이 지게차에 묶어가지고 괴롭히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아 정말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격을 다 떨어뜨리는 것 같아요. 정말. 맞습니다. 네, 이번 사건 피해자는요. 한국 체류 자격을 유지해야 했기 때문에 회사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약 3개월 뒤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그동안 네가 분량을 많이 냈으니 퇴직해라. 퇴직을 안 한다면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서 분량에 대한 징계를 하겠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뒤에 끝장 그래서 내리는. 그 말을 들은 피해자는 정말 무릎을 꿇고 울면서 계속 일을 하게 해달라고 사정을 했지만 결국 사직서를 쓸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회사가 일을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죠? 아니 맞으신 분 너무 억울하시겠는데? 보복성인데 진짜. 말이 안 돼. 뭔가 이제 갈 곳 없는 사람들 내쫓는 건데 그러면 참 뭔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말이랑 똑같잖아요. 비열하죠. 엄악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일을 하려면 고용 허가제라는 것을 통해서 입국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입국한 이주 노동자는요. 만약에 기존에 근무하던 사업장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곳을 떠나게 되면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가 알선하는 새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 체류 자격이 박탈되게 됩니다. 그럼 한국을 떠나야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에 자기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떠난다는 거 자칫 잘못하면 강제 출국의 위험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부당한 일을 겪거나 이 사건 같은 폭행 같은 피해나 괴롭힘을 당해도 웬만하면 참고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고요. 이런 약점들을 알고 있는 저런 관리자나 고용주들이 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괴롭히거나 뭐 임금을 체불하거나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걸 악용하면 어떡해. 너무 속상. 이 사건이 공론화되자 회사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두 사람이 술을 먹고 싸운 것으로 알고 있다. 피해자에게 고용허가 등을 빌미로 합의를 종용한 적이 없고 가해자에게는 감봉 징계 처분을 내렸다라고 말했습니다. 아휴. 회사도 가해자 편이네요. 일방적으로 당한 피해자만 끝까지 피해를 입은 것 같아요. 술 먹고 싸웠다기에는 한 사람이 너무 일방적으로 맡고 있는 영상이 있는데 너무 답답하네요. 지금 피해자는 어떤 상황인가요? 예, 피해자는 다행히도 체류 기간 만료일 되기 전에 다른 회사에 취업할 수 있었고요. 현재까지 한국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 사건의 가해자는 상해 혐의로 검찰에 구속돼서 재판 계류 중입니다. 아휴. 고향을 떠나서 한국에 일하러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괴롭힘이나 폭행의 이런 고통 때문에 한국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존중과 보호가 지켜지길 바랍니다. 다음 범죄규칙 영상은요. 도로 위에서 양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운전자가 CCTV에 포착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올해 3월에 서울 도봉구의 한 횡단보도의 모습입니다. 지금 6살 아이가 엄마와 동생 뒤를 따라서 걷고 있습니다. 불안해. 못 보겠다 이런 건 또 괜히. 아휴. 그런데 뒤따라오던 아이가 잠시 머뭇거리면서 혼자 멈춰 서는데요. 아유, 엄마 못 봤나 보다. 자, 이때 반대쪽에서 왜 저렇게 가? 빠른 속도로 전기 자전거 한 대가 달려갑니다. 안돼 어떡해. 머리 부딪혔다. 6살 아이는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머리 박았습니다. 아이고야. 놀란 어머니는 아이에게 뛰어갔고요. 사고를 목격한 시민들이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줬습니다. 저 이게 어떻게.
이때 사고를 낸 중년 남성 현장에서 이 상황을 수습하나 싶었는데 또 뭐야? 갑자기 뭐야? 전기 자전거를 타고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저런 나쁜 있나 저거. 아 저런 건 진짜 감옥을 가야 되는데 진짜. 너무 영심답다. 저런 아유. 집장 나쁜. 아니, 누가 횡단보도에서 저렇게 빨리 달려요? 원래 내려서 끌고 내려서 끌고 가든 가야지. 전기 자전거로 저렇게 괜찮나요, 얘는? 그래도 저렇게 대각선으로 가는 사람이 어딨어요? 일로 가야지. 아이는 이 전기 자전거와 부딪히면서 도로 바닥으로 떨어졌고요. 머리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긴 했지만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지금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 어린 아이를 아니 사람들이 저렇게 좀 대낮인 것 같은데 목격자들도 저렇게 많은데 어떻게 도망갈 생각을 할 수가 있는지 이해가 안 가고 양심이 없어도 너무 없어요. 자, 그런데요. 이 사건에서 더 안타까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철몸. 이 아이의 어머니는요. 말을 하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농아인이었던 겁니다. 어떡해. 이 사고로 당황한 이 농아인인 어머니를 도와서 주변 시민들이 아이 상태를 파악을 해주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또 다른 시민은 가해자한테 연락처를 달라라고 여러 차례 요구를 했는데 가해자는 나는 잘못이 없다라는 말만 하고 이 잘못이 없어. 아니, 나는 지금 잘못이 없다라는 말만 내뱉고 전기 자전거를 타고 저렇게 도주했다고 합니다. 와. 아니 저게 뭐 잘못이 진짜 아니고 모두 양심이 지금 잘한 행동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잘못을 했고 저는 완전 뻔뻔한 놈인데. 그러니까 대각선으로 갔자 내려서 끌고 가지도 않았죠. 애를 쳤죠. 뺑소니잖아요. 구워줬지 없이 도주했지. 그 도로 요즘 CCTV 얼마나 많은데요. 아무리 멀리 가도 우리나라 다 잡잖아요. 이거는 진짜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자동차나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있기 때문에 주소를 추적하고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 자전거는 번호판이 없잖아요. 어떡해. 그래서 이 가해자를 잡기 위해서 사고 현장 인근에 있는 CCTV 100대를 모두 분석했고 현장 인근에 거주 중인 주민들과 자전거 수리점까지 탐문한 끝에 사건 발생 3일 만에 중년 가해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와, 다행이다. 아니, 나이도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너무 뻔뻔하네요. 어린 사람도 아니고. 아실만한. 아 근데 이제 자전거는 번호판이 없어가지고 추적이 어려서 잡기 어려울 줄 알았는데 그래도 너무 다행이에요. 네, 이 가해자 경찰에 검거되고 나서 사고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것일 뿐 무슨 소리야?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부딪힌 거다. 그리고 그 사고로 나도 넘어져서 다쳤다라는 말과 함께 아이의 모친으로 보이는 사람이 괜찮다고 하면서 손짓을 했기 때문에 그냥 간 것이다 라는 황당한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말이라도 이렇게 참 진짜. 가해자들이 처음부터 잘못을 인정하는 꼴을 본 적이 없어요. 정말. 근데 이번에도 또 어린 피해자를 탓하잖아요. 그리고 뭐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넜다고 했는데 사실 저기 보면은 누가 저렇게 건너요? 전기 모드로 해가지고 속도도 엄청 빨라요. 멈추지도 페달 안 않고. 고르는 데도 가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해서 횡단보도를 건너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래서. 그렇죠. 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요. 자전거에서 내려서 반드시 끌고 가야 되는데 이것을 지키지 않고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보행자가 아닌 운전자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전기 자전거처럼 원동기 장치가 있는 이 전동 이동 수단은 특가법, 도주치상 등의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경찰은 가해자를 같은 혐의로 송치했는데요. 가해자의 경우에는 징역 1년에서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또는 징역 6월 정도의 실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예기치 못한 사고 때문에 아마 이 6살 아이가 굉장히 많이 놀랐을 겁니다. 빨리 안정을 찾고 상처도 잘 회복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권일용의 범죄규칙이었습니다. 모두의 즐거움 MBC EVERYONE